안녕하세요, 프리한사씨입니다. 이번 주말도 정말 손살같이 지나갔네요. 시간을 내서 뭔가를 꾸준히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특히나 결혼 후에는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힘드시겠지만 저와 함께 꾸준히 공부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공부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고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에 앞서서 고용이 영위하고 있는 신사업 로봇 의료기기죠. 어, 로봇 의료기기에 대한 전방 산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저 역시도 매번 잘 모르는 분야를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기 때문에 힘든 점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알아가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속도보다는 멈추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새롭고 정확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이 채널의 목적이기 때문에 혹시나 오류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왜 제가 고용을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다 저마다의 기준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업과 주식의 기준을 튼튼한 본업과 그리고 성장성 있는 신사업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굿앤 배드 케이스로 좀 살펴보면 굿 케이스는 최근에 제가 공부했던 SPG가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동화나 그리고 코드 커팅이라고 불리는 무선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본업이라고 모터 사업이 좀 판단이 되고요. 거기다 더해서 저희가 최근에 공부했던 로봇 사업 쪽에서 정밀 감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튼튼한 본업과 성장성 있는 신사업을 영위하는 좋은 사례로서 SPG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쁜 사례는 아쉽게도 ST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주주기 때문에 ST를 폄훼하거나 좀 격화시키려는 의도는 없다는 점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나쁜 사례로 든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 장비라는 본업이 사이클을 타면서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신사업이었던 예스 파워 테크닉스를 매각을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만약에 반도체 장비라는 본업이 굉장히 좋았고 현금 창출 능력이나 현금 보유가 좋았다면 예스파워 테크닉스를 굳이 SK에 매각하지 않아도 됐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조합에 있어서 안 좋은 사례는 ST가 제 기준에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ST 주주기 때문에 항상 본업에 대해서 최근에도 리뷰를 했습니다만 희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슬프죠. 사실 슬프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찾아야 되는 게 저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고용을 공부함에 있어서 감사 인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마스터 거북이라는 블로거입니다. 제 친한 지인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성격이 좀 집요한데 투자 자체도 굉장히 집요한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에 대해서 분석을 좀 시리즈로 해 놓으셨고 활자에 조금 더 익숙하신 분들은 마스터 거북의 블로그를 찾아서 글을 읽으시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마스터 거북은 그 쿵푸 팬더에 나오는 사부 우회인가요? 그래서 좋은 기업을 소개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전방산업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이 본업과 신사업 둘 중에 일단은 고용의 주가를 조금 더 좌지우지하고 있는 신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요. 내수술 로봇이 해당되어 있는 로봇 의료기기 산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은 카이메로라는 뇌수술 로봇을 지금 10년째 개발을 하고 있고 미국 FDA 승인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로봇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순서는 의료용 로봇 시장 전방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의료용 로봇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죠. 인투이티브 서지컬에 대한 기업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둘러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를 통해서 좀 전방 산업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의료용 로봇 시장에 대한 연구개발진흥재단의 보고서와 그리고 IBK의 미스터 로봇이라는 보고서를 참조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보고서를 참조를 했습니다. 우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발표한 의료용 로봇 시장에 대한 리포트를 좀 요약해 보면요. 기본적으로 의료 로봇의 분류는 수술 로봇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술을 도와주는 시뮬레이터, 그리고 재활 로봇, 그리고 기타 의료 로봇으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비침습성 방사선 수술 로봇도 별도로 좀 구분해 놓은 분류도 있는데, 이것은 아마 수술 로봇으로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국에서 조제를 하는 약국 로봇 등도 의료 로봇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의 크기는 21년에 65.7억 불에서 25년에 167억 불까지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는 연평균으로 봤을 때 약 10.2% 정도의 연평균의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장 자체의 절대적인 사이즈보다 성장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성장률을 좀 봐야 되고요. 이 시장은 기본적으로 장비의 부속품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로봇 시스템, 그리고 서비스 시장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봇 시스템을 납품을 하게 되면 매년 장비 부속품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고, 소프트웨어적인 서비스 또한 수요가 좀 발생하게 되는데, 현재 시장으로 봤을 때는 부속품 시장이 제일 큰 시장이고 성장률 자체도 가장 큰 시장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의료 수술 중에서도 정형외과 쪽의 수술이 최대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여전히 북아메리카 지역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률로는 아시아가 조금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면 북아메리카가 압도적인 시장 사이즈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성장률로는 아시아 쪽에서 더 큰 성장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아메리카의 큰 시장과 아시아의 높은 성장률로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기업 동향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압도적인 점유율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70%의 19년 기준의 점유율을 좀 보이고 있고요. 약 20년간 시장 점유율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점유율이 올라갔는데요. 약 80%의 시장 점유율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보면 경쟁사를 보더라도 모두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 산업 영역에서 독보적인, 국가적으로 보면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대표적인 의료기기는 다빈치라고 하는 의료용 기기고요. 무려 2000년에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0년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압도적인 그 격차, 기간적 격차와 아마 기술적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라인업, 시스템적인 라인업도 많이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부속품 라인업, 그 다음에 서비스 라인업까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되어 있는 좀 모습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는 IBK의 미스터 로봇이라는 보고서고요. 기본적으로 앞서 본 보고서와 크게 의료 쪽 섹터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추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좀 돼 있고요. 그 중에 의료 로봇만 별도의 카테고리로 분야별로 시장 현황에 좀 돼 있습니다. 기업 분석에서는 현대차부터 유진 로봇까지 돼 있고요. 다만 고용이 없네요. 의외이긴 한데 고용이 좀 없고, 큐렉소나 이런 것들이 의료용 로봇으로 들어있기가 있긴 한데 이 IBK 투자증권에서는 아무래도 큐렉소를 의료용 쪽에서 조금 더 유망한 기업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선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부속품 시장과 시스템 그리고 서비스 시장을 좀 나눠놨고, 그 중에서도 복강경 분야의 시장이 가장 크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복부를 절개하지 않고 배꼽 부위에 1cm 정도의 구멍을 뚫어서 특수기구를 이용하는 미세 침수술이라고 좀 돼 있고, 다빈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의료 복강경 분야의 의료기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좀 보면 이게 좀 다빈치 4세대 다빈치 SP가 되겠고요. 사진이 되겠고요. 지금 집도이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화면을 보면서 그 로봇을 조정하고 있는 자리가 될 거고요.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이런 의료 수술용 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로봇도 굉장히 유망한 시장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발표한 잼스입이라는 웨어러블 로봇인데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고용의 카이메로와 연결되어지진 않지만 이 의료용 로봇 시장이 수술용 로봇과 대등하게 웨어러블 시장도 굉장한 포텐셜을 가지고 클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웨어러블이 조금 더 웨어러블이 클 것이라고 판단된 이유는 특히나 보행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보행이 불편한 모든 대상자를 타겟으로 보행 패턴의 교정을 넘어 일상생활에서의 이동 보조, 동반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노령화 사회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노령 인구가 이동의 자유 측면에서 이 웨어러블 로봇을 이용할 수 있겠고, 그렇게 보면 이 Q 관점에서 굉장히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 활발하게 이 착용 로봇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프랑스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지팡이와 같이 쓰이는 웨어러블 로봇들이 현재 활발하게 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의료용 로봇이 필요할까요? 현재 기준으로 왜 의료용 로봇이 필요한지를 좀 살펴보면, 다빈치 사례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수술 회복 속도와 환자 기준에서 심리적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흉터가 작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개복 수술 부위도 기존 대비해서 굉장히 작고요. 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려대학교 구려병원에서 다빈치 로봇 수술의 장점을 표현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술함에 있어서 고화질 HD 영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선명하게 수술 부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수술이 가능하고 수술 시간도 감소가 된다. 그리고 손이 닿지 않는 부위도 로봇을 통해서 손쉽게 접근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정교하게 수술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손 떨림이 없는 정밀한 수술. 무엇보다도 최소 절제를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출혈이나 통증, 감염, 위협, 흉터 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수술 후에 입원 기간이 짧아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은 환자의 효용을 크게 높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나 미용 측면에서 굉장한 효용을 좀 주는 부분인데, 기본적인 로봇, 다른 분야의 로봇들과 조금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서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음식의 맛을 높이지는 않죠. 기본적으로 고용주나 생산자 내지는 이런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 의료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효용을 높이기 때문에 훨씬 더 니즈가 큰 로봇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사업주인 병원 입장에서는 경쟁사가 다빈치를 도입했을 때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소비자 측면의 효용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다빈치의 확산 속도가 크지 않았나라고 좀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빈치를 만들고 있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매출의 그래프를 보더라도 거의 100배, 20년간 100배가 성장한 모습을 저희가 이 초기에는 정확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100배가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을 보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수술 자체가 줄어든 2020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최근에도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로봇
로봇과 마찬가지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다빈치를 통한 수술 장면을 보더라도 이 집도의와 몇몇 보조 레지던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그 의사들이 한 수술에 있다는 것들을 상기해 본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의사들이 수술에서 줄어들었다. 뭐 석션, 두 손으로 들 수 있는 의료용 도구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석션이라든지 뭐 가위라든지 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옆에서 대주고 신속하게 수술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관절, 여러 개의 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필요한 인력이 줄어든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활 영역에서도 이런 분들이 재활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서 재활을 도와주게 됐는데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재활치료에서 인건비,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 예를 들면 웨어러블 로봇이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큐렉소의 이게 지금 재활 로봇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 효율성을 추구하고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도 데이터 관점에서의 명확한 그런 처방, 그 다음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여지없이 의료용 쪽에서도 로봇이 인력을 대체하는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측면의 효용이 다른 산업에서의 로봇보다 조금 크다라는 점이 좀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투이티브 서지컬을 간단히 좀 살펴보면 최근에 주가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코로나 대비해서도 지금 한 5%, 6%좀 빠진 상태라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고요. 펀은 약 50 정도 좀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 빠진 이유는 EPS가 2분기에 미스를 했습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미스를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빠진 상태고요.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 대비해서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성장을 먹고 사는 주식들은 이런 금리에 연동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보다 조금 내려왔다라고 저희가 좀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매출단을 보더라도 분기별로 보더라도 크게 내려갔거나 하지는 않지만 분기별로 드라마틱한 성장을 최근에 또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시절에 수술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매출이 좀 줄어든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1분기, 2분기를 보더라도 크게 성장하고 있지는 않고 분기상에서는 매출이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다.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약 26% 정도. 제조업 치고는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이지만 그 성장하고 있는 산업에서의 다른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 그렇게 큰 영업이익률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런 성장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굉장히 독점적인 지위를 시장에서 유지했기 때문에 현금 보유가 굉장히 많다. 부채 비율도 11%로 일반 제조업 기업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매출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속품 그리고 시스템 그다음에 서비스를 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전체 포션으로 보면 약 60%가 부속품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시스템 납품이 약 25%,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서비스가 16.5%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투이티브 서지컬 역시 산업 비중과 유사하게 부속품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좀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2분기에 자사주 매입을 공시를 했습니다. 정말 이런 성장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자사주를 5천억을 했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인투이티브 서지칼은 450이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조금 더 이런 재평가를 받을 소진이 있겠지만 이 성장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에서 드물게 막강한 현금력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독점력과 건전한 재정 차원에서 매력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의료용 로봇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과 그리고 의료용 로봇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용의 카이메로 뇌수술 로봇의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그리고 노력하는 그리고 소신 있는 투자가 되시길 바라고 그런 루틴을 통해서 자신만의 투자의 방법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무쪼록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소신 있는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